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폭스콘 대탈출이 보여주는 중국 현실은 정저우 대학에서도 집단 탈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저우시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지난달 중순부터 지역에 따라 전면 외출 금지, 이것 또는 주거단지 출입 금지 이 명령을 내고 비필수 사업장을 폐쇄하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정저우 시내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는 여기에 감염자가 발생하자 공장 측은 지난달 19일부터 공장 구내 식당을 폐쇄하는 한편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폐쇄 루프 방식을 운영해왔죠. 폐쇄 루프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공장 내에 이 공간을 폐쇄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폐쇄 루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시안의 삼성전자 공장도 그동안 움직였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쇄 루프 방식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니 가장 큰 문제는 구내식당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식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 내의 허술한 방역체계, 이것을 통해 공포를 느낀 공장의 노동자들이 공장 측의 봉쇄를 뚫고 귀향하는 이른바 엑소더스 현상이 빚어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감염된 직원들이 머무는 기숙사는 물론 직원 식당까지 임시 폐쇄되면서 그동안 직원들의 불만은 아주 커져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격리된 직원들에게는 도시락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고 제공된 도시락의 품질마저 문제가 있어서 일부 직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공장 상황을 전해왔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자 결국 일부 직원들은 이 폐쇄 루프 방식, 통제 이것을 뚫고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 탈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곳 정저우 공장에 일하는 임직원만 30만 명, 이곳은 세계 최대 아이폰 위탁 생산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한데 지금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전후로 정저우 공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 직원들이 속출하자 코로나 감염자는 물론 밀접 접촉자까지 격리하는 등의 과도한 방역 조치를 강행해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봉쇄 조치로 교통이 차단된 정저우 공장을 걸어서 탈출하는 폭스콘의 직원들의 모습이 올리기도 했었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등짐을 짊어진 채 논밭을 걸어 고향으로 향했고 일부 SNS에서는 10시간에 걸려서 집에 도착했다라는 경험담까지 나온 것입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 베이징 특파원인 야이타 아키오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짐을 들고 들판, 시골을 가로질러 밤낮 없이 중원대지를 묵묵히 걷는 모습은 1942년 허난성 대기근 당시의 피난 행렬을 방불케 한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정색하며 황당한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29일 0시부터 24시 정저우시에서 6명의 확진자와 26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10월 30일 정저우 항공항구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지휘부는 이번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만 바이러스 부하가 낮다. 현재까지 폭스콘의 공장 지역에서는 중증 감염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전염병은 전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장 큰 행간은 마지막에 있어요. 전염병은 전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보는 모습을 보면 통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현재 특수경찰과 군대가 폭스콘을 진입해 폭스콘 직원들이 도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 한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침 제20차 당대회 시기가 맞물렸던 시기와 된 것이죠.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폭스콘 노동자들이 탈출한 정저우에서는 이제 이곳에 대학이 있는데 대학생들도 집단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은 취하겠고 그러나 경중을 따라서 이것을 차별 대응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말이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를 계속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폭스콘 대탈출, 이것이 보여준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자신 있다고 주장해온 코로나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말 중국 제1경제도시인 상하이를 2달 넘게 봉쇄한 사건이 있죠. 당시 외국인뿐만 아니라 상하이인들도 런데얼에 가세한 것입니다. 여기서 룬이라는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환멸을 느낀 중국 젊은이들이 중국을 탈출하다 해외 이민을 가다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제 대명사가 된 것이죠. 이번에 폭스콘 대탈출 사건으로 보면 중국 공산당이 이처럼 실패한 정책을 지금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여전히 하지 않고 지금 느슨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니고 지금 엔데믹으로 가는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엔데믹으로 가고 있잖아요.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공산당 20자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이 정책, 말하자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초래한 사회 경제적인 재앙을 무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뿐만이 아닙니다. 안정, 이것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민들을 탄압하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외치면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라고 위협하며 인류 문명 공동체라고 하면서 지금 세계 기후협약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러한 일들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들을 중국 공산당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유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이번 일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상징은 대만의 기업인 폭스콘이 본토 공장의 노동자를 다루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는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이 올해 1월 15일 타이페이 시리 동물원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직원들을 동물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매일 100만 명의 동물을 관리하느라 골치가 아프다 라고 하는 데에서 그의 생각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만의 노동자들에게도 하지 못하는 지금 관리자들을 다루는 일을 중국에서는 왜 이렇듯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폭스콘이라는 회사는 대만 기업입니다. 대만 기업인데 대부분의 산업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하고 있죠. 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하고 있을 때 이들의 노동자를 다루는 방식이 아주 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본토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폭스콘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인민을 다루는 방식에 아주 물들었기 때문이죠. 정조 포스콘은 10월 26일 인터넷에 떠도는 정조 공장 약 2만 명 확진자 소식에 심각한 허위 정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공단 내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며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곳에서 탈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막을 잘 아는 제보자는 당국이 정조위의 많은 미완공 건물의 폭스콘 직원들을 격리하고 있으며 격리자 수는 약 1만 9천 명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만 9천, 2만 명의 격리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폭스콘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는 사이에 대탈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0월 30일 저녁 폭스콘의 모 기업인 홍하이는 성명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매일 핵상 검사를 하고 세 끼의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귀양 의사가 있는 직원들에게 당일부터 질서 있는 귀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는 귀양 서비스 제공? 이것은 지금 공연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10월 31일 대만 증시는 반등했지만 이 폭스콘의 모기업인 홍하이의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수만 명의 직원이 기숙사에 갇혀있고 그들은 약물과 음식도 부족하며 감염 증상이 있어도 의료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심지어 미완공 건물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직원들은 결국 살기 위해서 방역 요원들과 충돌했고 공장을 탈출해 짐을 끌고 도보로 귀향길에 오른 것입니다. 폭스콘에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 벌러 온 젊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한편 직원들에 따르면 폭스콘은 직원들을 격리하고 조업을 중단한 상황에서도 임금, 식사, 격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탈출을 보면서도 내버려 두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격리를 해야 돼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격리를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도 임금을 줘야 되고 식사도 무료로 제공해야 되고 격리 비용도 지금 제공해야 되는 폭스콘의 상황에서는 이들이 탈주하는 것 어쩌면 그들에게 더 아른 일을 빠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탈주를 보면서도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조우 주민들이 반응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정조우 주민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들 귀향길에 연도에 오른 사람들에게 물, 찐빵, 라면들을 놓아두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의 위기, 이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중국 당국의 극단적인 방역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없어요. 그들이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항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진 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 폭스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인간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엄격한 제한을 들었고 주민들은 말하자면 여기 정조우 주민이에요. 정조우 주민들은 이 탈주자들을 자발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중국 정부의 인권 말살, 인명 경시 이러한 풍조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의지,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인들에게 희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후대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볼 내용은 이번에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 폭스콘의 사건을 보면서 중국이 위기에 빠졌고 이번에 무역 전쟁을 통해서 공급망 재편이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대만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철수하거나 중국에 공장을 두고 중국 외부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 플러스 1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중국에서 나오기 힘드니 중국 이외의 공장을 세워서 이곳에서 생산을 하고 점차적으로 중국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졌고 프렌드 쇼링이 대세이지만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 극복을 빨리 한 중국에서 물건 생산이 엄청나게 빨라졌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우한을 봉쇄하면서 지금 생산량이 급속하게 늘고 수출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2021년 중국의 수출입과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급성장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숙련 노동력, 그리고 잘 조성된 산업 클러스터, 상당한 규모의 기반 시설, 일정 규모의 시장 수용 능력, 이것들을 여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안정적인 노동력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 공장이라고 불렸었던 중국이 안정적인 노동력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산업 클러스가 잘 발달이 되었죠. 그리고 이만큼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도 만만치 않게 조성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 1위답게 일정 규모의 시장 수용 능력이 있어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에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폭스콘의 경우 베트남에 거액을 투자해서 공장을 건립했지만 여전히 중국 본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조우 대탈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폭스콘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폭스콘의 글로벌 산업 재배치는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전히 중국 공장은 힘을 실어주겠지만 이제 중국 한 곳에 몰빵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조업체도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느껴야 되는 것은 중국은 너무 무능하다입니다. 이번 폭스콘 대탈출은 중국의 무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건에 떠들썩하지만 중국 당국은 내부에 댓글을 삭제하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해명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매체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10월 21일, 31일 정조우 항공항구 전염병 예방통제본부가 폭스콘에 지방기업, 부서, 기업, 개인 등 사자 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생산 및 생활 질서를 질서 있게 회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폭스콘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정부, 항공항구, 지금 항공항구가 지금 폭스콘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항공항구가 지방정부 부서, 개인, 기업, 사자 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생산 및 생활 질서도 질서 있게 회복하라. 지금 생산시설을 회복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성, 시, 구, 지금 정조우시, 항공항구, 이 상급 지방정부는 책임을 모두 누구에게 덮고 있어요? 폭스콘에 떠넘기고 있죠. 그래서 폭스콘 공단에 이 업무팀을 추가로 파견할 정도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감시하겠다.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을 폭스콘이 떠안아야 될 지경입니다. 폭스콘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죠. 10월 30일 새벽 폭스콘 정조우 당석인 수둥샤는 공장 내 전염병 통제가 어렵다라는 글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녀는 폭스콘이 직원들에게 물자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외부 비판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서 당국의 정책을 정면적으로 비판한 것이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도시는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가끔 채소 한 봉지를 상징적으로 받는 것 이외에는 정부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부가 여러분에게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 하지만 이 회사는 분명히 이 사회보다 더 깨끗할 점이라는 것을 믿어달라라고 지금 억울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은 곧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특별히 이 폭스콘 대탈출, 이때 이것이 일어난 시기가 10월 29일. 그날은 20차 당대회가 끝나가는 무렵이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중국 국민들의 폭넓은 지시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 소식에 대해서 은폐를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는 SNS를 통한 초고속 정보 사회죠.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지금 국내외로 이 소식들이 빨리 퍼지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조우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 통제를 넘어서 탈주하는 일이 엊그제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정조우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자, 지금 위기에 있는 중국, 이 중국의 시진핑과 이제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큰 결과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큰 결과를 얻고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